안녕하세요. 저는 아이오 트러스트에서 데이터 분석과 리서치를 하고 있는 김진석이라고 합니다. 음, 우선은 저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DAU를 구하는 그런 것들을 개인적으로 조금 궁금해서 공부를 해봤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오늘 어떤 고난들을 겪었고 또 어떤 숙제가 생겼는지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 가지 뭐 메사리도 있고 크립토 컨트 같은 것들도 있고 온체인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플랫폼들은 뭐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오늘 가져온 거는 메사리의 비트코인의 어드레시스 카운트라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냥 차트를 가져왔는데 여기서는 보면 이제 하얀색은 BTC 가격에 대해서 나와 있고 이제 파란색 영역은 이제 DAU라고 할 수 있는 비트코인의 활성 계정 수가 나와 있는데요. 다만 조금 아쉽게도 이 부분을 조금 보시면 거의 누적 수를 나타내는 것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정확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없어서 누적인데도 불구하고 왜 감소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누적 사용자 수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팔로우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 플랫폼이 그만큼 성장했다라는 것들을 잘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어필하기 위해서 되게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표를 누적 형태로 보여주게 되면 데이터 분석 측면에서는 사실 늘 아름답게 보이기 때문에 누적 지표라는 것들은 사실 보고 지표로 쓰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지표로 활용하기는 좀 적절치 않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데이터 분석이라는 것은 문제를 개선하도록 도와주는 이제 솔직하게 조금 이제 팩트 폭행이 있더라도 그런 것들을 이제 잘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부분은 어, 메사지에서 똑같이 가져온 건데 아까는 조금 누적 수에 가까웠다면 지금은 이제 데일리로 비트코인 활성 계정 수를 보여준 것인데요. 아까 누적 지표에서 봤었던 것처럼 그렇게 무조건 우상향하는 형태가 아니라 지금은 이제 거의 변동이 엄청나게 많은데 뭐 그렇게 증가하는 것 같지는 않은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의논을 해보면서 제가 예를 들어 뭐 비트코인 재단이 없지만 만약에 비트코인 재단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재단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하면 이 DAU를 올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듄 애널리틱스에서 비트코인을 구하는 방법 사실 뭐 해결책까지 나온 건 아니지만 제가 고민했던 어떤 스토리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시죠. 우선은 듄에서 제공하는 비트코인 관련된 테이블은 총 4개입니다. 뭐 사실 그 듄의 테이블들은 뭐 로 테이블도 있고 나중에 쭉 가다 보면 이제 오픈 소스 기반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커뮤니티 기반의 어떤 테이블들도 있는데 뭐 이 부분들은 사실 조금 변동성이라든가 아니면 데이터 정합성 측면에서는 조금 위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거를 항상 확실한 지표로 뭔가 사용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는 항상 로 데이터부터 출발을 하는 편입니다. 로 데이터라고 한다면 조금 가공이 덜 되어서 알아보기 힘들고 또 초심자한테는 조금 접근하기 힘든 데이터이지만 노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그대로 이제 조금 보내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 정합성 측면에서는 상당히 우수한 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 데이터 스키마 안에 총 네 가지의 어떤 테이블들이 있는데요. 하나는 블록에 대한 정보, 그다음에 트랜잭션 정보, 그다음에 트랜잭션의 이제 뭔가 그 파라미터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값들로 사용이 되는 이제 인풋 아웃풋 즉 UTXO가 떠올라지시면 이제 성공한 건데 네, 그런 이렇게 네 가지 테이블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DAU를 구하려고 했을 때 저도 제일 처음에 들어가 본 테이블은 바로 비트코인 트랜잭션스라는 테이블이었는데요. 왜냐하면 보통 활성 계정 수를 구한다고 했을 때 그 활성의 의미가 뭐냐라고 한다면 트랜잭션을 실행한 주소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트랜잭션 테이블에 들어가서 보통 이제 뭐 그 어디서부터 from 했냐 그 어드레스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값들을 이제 다 카운팅하는 식으로 이제 보통 DAU나 WAU, MAU가 계산되기 때문에 저도 처음에 이쪽으로 들어가 봤어요.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비트코인 트랜잭션스는 이 DAU를 구하기 위한 어드레스 정보를 활용하기에는 적절치 않다라는 것을 먼저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트랜잭션스 테이블을 들어가 보면 그 안에 이제 조금 스키마 형태로 보면 이제 컬럼들이 이렇게 있는데 사실 이거보다는 조금 더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제일 중요하다 싶은 것들만 이렇게 추려냈는데요. 간단하게 보면 해당 트랜잭션이 발생했을 때 그 블록 생성 시간이 언제였는지 타임스탬프겠죠. 그리고 블록 높이, 뭐 블록 높이나 블록 인덱스라고도 하는데 그리고 이제 트랜잭션의 시 TXID 아니면 트랜잭션 ID라고 하는 TXID고 그다음에 비트코인은 이제 조금 익숙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트랜잭션이 발생한다는 말은 그 트랜잭션에 활용된 어떤 인풋들이 있고 그리고 아웃풋들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때 이제 사용된 인풋의 개수, 아웃풋 개수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인풋이라는 부분, 이제 UTXO가 가지고 있는 잔액의 합도 있고, 그리고 아웃풋에 또 나오게 된 또 BTC 잔액의 합도 있습니다. 그리고 fee, 네트워크 수수료가 얼마나 들었고, 그리고 이제 이 부분들, 인풋과 아웃풋, 앞단에서는 이 개수에 대해서만 정보가 있었는데, 이제 뒷단에서는 인풋과 아웃풋에 대한 상세 정보, 뭐 인풋과 아웃풋도 고유한 어떤 어드레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어드레스 정보들, 뭐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제가 알아보고자 한 거는 이 인풋이라는 컬럼을 통해서 그 활성 계정수, 즉 이 트랜잭션을 생성한 주소가 뭔지 그래야 그 주소를 통해서 DAU를 구하니까요. 이것부터 먼저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알아보려고 했는데 앞불싸. 네. 인풋 데이터가 조금 코드 그대로 이제 있어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이 부분까지는 아직 이제 공부를 하지 못했고 뭐 제가 추측하기로는 뭐 옵코드라는 게 갑자기 떠오르는데 뭐 서명 값이라든가 아니면 뭐 인풋 주소들도 여기 어딘가에 있을 거고 또 여러 가지 어떤 그 노드들이 채굴자들이 검증해야 되는 그런 정보들이 담겨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제 저도 이 인풋 데이터를 통해서 발라내는 것까지는 아직 못하기 때문에 더럽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풋에 대해서 이제 얻어와야 이제 활성 계정 수가 얼마인지 조금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이제 차선책으로 제가 알아본 게 바로 비트코인 인풋이라는 테이블이었습니다. 했는데 비트코인 인풋 테이블은 이겁니다. TX가 있을 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인풋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아웃풋들이 있는데 그 트랜잭션이 발생할 때마다 이제 인풋들이 여기다가 이제 테이블에 계속 쌓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에 나오는 인풋들이란 사실 트랜잭션에 활용된 인풋들의 어떤 정보들을 정리해 놓은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조금 데이터 엔지니어링 측면에서 이런 테이블을 사실 조금 디멘전 테이블이라고 하는데요. 디멘전이라는 게 우리가 뭐 이커머스 관련된 데이터 뭐 DB 스키마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이커머스에 이제 주문이 들어오는 것들은 이제 계속 이제 액션 테이블이라고 해서 계속 이제 트랜잭션이 발생할 때마다 계속 쌓이는데 이쪽 부분들은 이제 이커머스라고 한다면 어떤 상품의 카테고리, 상품의 이름, 상품의 가격 같은 그런 조금 변동성이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이제 뭐 마치 이제 키값, 밸류값 찾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진 게 디멘전 테이블인데요. 이것도 저는 디멘전 테이블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쭉 봤는데 주목할 만한 게 바로 이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스펜트 TX ID였고 두 번째는 이제 어드레스, 인풋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어드레스겠죠. 그 두 가지를 이제 주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 비트코인 트랜잭션의 어떤 구조를 제가 간략하게 만들어 봤는데 사실 저도 비트코인에 대해서 그 바이블 같은 책들을 아직 완벽하게 읽진 않아서 조금 부정확할 수도 있는데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흥민이가 이제 자기의 어떤 비트코인 월렛 안에 UTXO가 두 개가 있었습니다. 뭐 10BTC의 UTXO가 있었고 5BTC의 UTXO가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저한테 이제 트랜잭션을 일으켜서 저에게 송금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 부분만큼을 제가 가지고 이 부분은 사실 그냥 흥민이한테 다시 백하거나 아니면
뭐 이 중에 일부는 뭐 네트워크 피로 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일단 네트워크 피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계산이 복잡해지니까. 이 트랜잭션이 먼저 첫 번째로 발생을 하게 되면 저는 이 12BTC라는 이 UTXO 아직 그 트랜잭션 아웃풋으로 형성이 안 된 이 12BTC를 제 원래단에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2BTC도 있고 다른 것들도 이제 여전히 쭉쭉쭉 UTXO가 있는 상태에서 제가 이제 지성이 형한테 트랜잭션을 또 두 번째로 이제 보낸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빨간 부분 이거는 아까 흥민이로부터 받은 거고 나머지는 뭐 누군가로부터 받았거나 제가 채굴자였다면 사실 이게 채굴로부터 얻어낸 걸 수도 있겠죠. 아무튼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지성이 형한테 뭐 17BTC를 주고 5BTC는 다시 저한테 이제 리버스 다시 되돌아오게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 빨간색으로 제가 칠한 이 12BTC의 이제 UTXO를 봐야 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테이블 안에 이 정보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한참 몇 년 전에 일어난 거라서 아직 그냥 없다고 해버리고 그랬을 때 잠깐만 다시 지우면 그랬을 때 인풋 테이블 안에 이거에 대한 정보가 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아까 제가 이 부분에서 인풋의 어드레스 칼럼 그 다음에 spent tx id 칼럼라고 했을 때 각각이 뭘 의미하냐면 이 지성이 형한테 보내는 트랜잭션에서 이 인풋의 어드레스가 이제 적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 인풋이 어떤 트랜잭션으로부터 나온 아웃풋이니라고 했을 때 그게 바로 이쪽에 이제 txid 정보를 가지게 됩니다. 이 txid가 바로 이곳 spent txid입니다. 어디서 spent 된 건지. 그래서 약간 부모-자식 관계 약간 그런 느낌으로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다시 넘어가면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제 input 테이블 안에 txid라는 컬럼은 이제 이쪽에 txid고 그리고 이 인풋 기준으로 spent txid가 어디니라고 한다면 이게 아웃풋으로 뱉어졌었던 그 전 단계의 tx를 의미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spent txid가 그런 의미고 어드레스는 이제 제가 아까 흥민이로부터 애초에 받았었던 그 그 UTXO의 어드레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골치 아팠던 부분은 인풋하고 사실 사용자 혹은 이 월렛이라는 개념은 다르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이제 이더리움은 사실 어떻게 보면 계산하기가 제일 좀 심플하구나라고도 이제 제가 상대적으로 느꼈던 부분이 뭐냐면 비트코인 월렛 안에는 이제 수많은 UTXO들이 있잖아요. 뭐 거래를 정말 많이 했었던 어떤 뭐 코인베이스나 뭐 바이낸스에서 운영한 핫 월렛이나 뭐 콜드 월렛이라고 했을 때는 UTXO가 굉장히 많을 건데 UTXO를 이제 트랜잭션을 일으킬 때마다 그런 것들이 다 인풋으로 이제 데이터 그 디멘전 테이블에 쌓이게 되는데 어, 이 지갑은 실제로 한 개인데 인풋 테이블을 통해서 그 인풋 어드레스로 접근을 해버리면 지갑이 한 개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트랜잭션이 한번 발생해서 이 UTXO 3개가 쓰였다. 그렇게 해버리면 실제로 트랜잭션을 일으킨 지갑 수는 한 개인데도 불구하고 인풋 기준으로 접근을 하면 3개라는 그래서 DAU가 3배로 늘어나게 되는 약간 착시 효과를 일으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만약에 오늘이 7월 18일 있죠. 7월 18일에 이제 비트코인 네트워크 안에서 발생한 총 트랜잭션들이 바로 이 두 개밖에 없다고 제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DAU를 계산하려면 흥민이 하나, 진석이 하나 이렇게 돼가지고 총 DAU가 2가 돼야 되는데 인풋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 두 개에서 DAU가 2가 아니라 4가 되는 어떤 조금 기이한 현상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약간 어떻게 해야 될까 고심했던 부분은 인풋의 어드레스대로만 보면 조금 DAU가 너무 뭐 약간 과대평가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적절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어드레스가 어떤 부모 트랜잭션으로부터 나온 건지 이 부분을 조금 더 봐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보니까 메사리도 그렇고 수많은 듄 애널리틱스의 어떤 비트코인 MAU 차트들도 그렇고 전부 다 인풋의 어드레스 기준으로 다 DAU나 그 MAU를 계산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게 맞나 보구나 싶었다가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문제가 많고 측정하기가 굉장히 어렵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펜트 TX ID 기준으로 DAU를 계산하는 방법이 왜 조금 제가 생각하게 되었는지 그 생각의 플로우를 전달해 드려볼게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펜트 TX ID가 같은 인풋들은 동일한 사용자, 즉 동일한 원래신 것으로 간주를 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딱 이 트랜잭션 두 개를 봤을 때 여기서 사실 인풋들의 어드레스 기준으로 보면 총 이제 두 개라고 계산되어지지만 만약에 이 인풋 두 개가 여기서는 조금 문제가 있지만 예를 들어 이거는 이쪽 트랜잭션으로부터 나왔고 이거는 다른 트랜잭션으로부터 나왔는데 만약에 여기에 빨간 게 하나가 더 있었다. 그리고 여기에도 그 빨간 UTX도 같이 쓰였다라고 생각한다면 애초에 3이라고 계산될 게 스펜트 TX ID가 같은 걸로만 이제 유니크하게 카운팅을 해버리면 3이 아니라 2로 조금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차피 인풋의 어떤 개수로 보면 DAU가 조금 부정확하게 계산된다. 그래서 이게 뭔가 베스트 솔루션은 아니지만 그냥 차선책적으로 조금이라도 더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DAU를 더 잘 계산하기 위한 이게 조금 더 우월한 방법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지만 여기서는 주의해야 될 상황이 있는데 아까 잠깐 느끼셨듯이 스펜트 TX ID가 같은 인풋 두 개가 이제 오로지 흥민이하고 진석이 총 두 명의 사용자로 구분되어야 할 수도 있다는 이제 말이 있는데요. 이게 정확히 무슨 의미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이 진석이의 지갑 안에 어 이제 트랜잭션을 제가 일으켰다고 했을 때 그 인풋들이 한 개, 두 개, 세 개, 뭐 등등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인풋 1하고 인풋 2는 이제 흥민이한테서 이제 받은 것이었고 인풋 3라는 것은 예를 들어 최근에 이제 핫한 민재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여기서는 정확한 DAU는 우리가 정확하게 구해야 될 것은 1이겠죠. 왜냐하면 진석이 한 명만 트랜잭션을 날렸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인풋 어드레스 기반으로 계산을 한다면 DAU는 1이 아니라 3이 나올 건데 우리는 1에 더 근접해야 되기 때문에 스펜트 TX ID로 이제 한번 기준을 세워서 DAU를 계산한다면 이제 흥민이로부터 받은 이 두 개는 스펜트 TX ID가 똑같고 민재로부터 받은 이 인풋 세 번째는 또 스펜트 TX ID가 고유하게 또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는 3이 아니라 2로 조금 줄어드는 효과, 조금 더 근접해지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게 완전히 정확하게 비트코인의 DAU를 계산하는 방법은 아니지만 뭐 제가 아직 조금 학습이 부족할 수도 있고 저도 이 고민을 하다가 해결책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발표 자료를 만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풋 자체의 개수를 세는 것보다는 스펜트 TX ID 기반으로 계산을 하는 게 더 근접한 수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제가 듄 애널리틱스에서 어떻게 그 스펜트 TX ID를 통해서 DA를 구했는지 그 코드를 그냥 네, 서비스로 그냥 한번 드렸으니까요. 나중에 유튜브 보시거나 하실 때 한번 실험해 보셔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실제로 스펜트 TX ID 기반으로도 DAU를 구해봤고 그 부분이 여기고요. 그리고 인풋 어드레스 기반으로도 DAU를 구해봤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해가지고 제가 이걸 한 6월 말쯤 만들었나 그랬으니까 그때까지 쭉 DAU를 구해보니까 어떤가요?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동안 뭔가 많이 다를 때도 있었고 추세 자체는 비슷한 것 같은데 뭔가 이렇게 하락할 때는 뭔가 같이 하락하는 느낌이라서
확실히 어떤 시장의 추세가 있을 때는 사실 뭐 스펜트 TXID 기반이든 인풋 어드레스 기반이든 다 이제 하락하는 추세가 있지만 이 6월 말이나 7월 초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뭔가 이상하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미를 한번 그냥 추가적으로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 부분은 정확히는 스펜트 TXID 수는 감소하고 있고 인풋 어드레스 수는 증가를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인데 그래서 6월 말에 제가 이 갑자기 이 추세 자체가 달라지는 거를 보고 제가 들었던 느낌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고래들의 활동은 늘어났지만 소액 주주들, 주주가 아니라 소액 월렛 홀더들의 활동은 줄어들었다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인풋 어드레스 수 기반으로 이게 늘었다는 말은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스펜트 TX 아이디가 감소를 했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이제 지갑 안에 인풋이 UTXO가 엄청나게 많은 고래라든지 거래소라든지 뭐 펀드라든지 엄청나게 많은 애들이 트랜잭션을 일으키면 스펜트 TX 아이디 자체는 보통 얘네들이 보통 비슷하기 때문에 이제 크게 거래를 하잖아요. 이제 보통 큰 규모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얘네들의 그 부모 TX가 거의 다 유사하기 때문에 인풋 자체는 그 인풋의 개수는 엄청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스펜트 TX 아이디 기준으로는 사실 뭐 그렇게 뭐 큰 숫자는 아니죠. 그래서 얘네들의 활동이 많아지고 이제 정말 이제 저같이 UTXO 하나밖에 없는 진석이와 같은 이런 개미 원래 홀더들 같은 경우가 보통 트랜잭션을 일으키면 사실 스펜트 TX 아이디나 인풋 어드레스 수가 비슷해서 사실 뭐 1이나 뭐 2나 3이 나올 건데 얘네들의 활동이 늘어난 반면에 얘네들의 활동은 비교적 잘 일어나지 않아서 결국에는 인풋 어드레스 수 기준으로 봤을 때 DAU는 늘고 스펜트 TX ID 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비트코인 네트워크 측면에서 이게 건강한 상황인지 조금 개선이 필요한 상황인지까지는 뭔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뭐 6월 말쯤부터 추세는 결국 고래들의 활동은 조금 상대적으로 많아졌으나 이제 개미 홀더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조금 활성화가 둔화되었다 개인적으로 느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 저도 비트코인을 한참 공부해야 되는데 이더리움보다 훨씬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비트코인과 같은 이런 UTXO 기반 블록체인들의 DAU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을지 좀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봤는데 뭐 크립토 퀀트도 그 독스도 찾아보고 또 메사리도 이제 계산하는 거 찾아보려고 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뚜렷하게 어떤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메사리나 크립토 퀀트 모두 인풋 기반으로 카운팅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지금 잘못 접근한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더 개선안을 내놓은 걸 수도 있고 그거는 아직 조금 홀딩 되겠지만 뭐 그래서 이런 고민들을 해봤다 정도를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더리움과 같은 이런 어카운트 밸런스 모델은 사실 굉장히 접근하기 쉽고 데이터 모델링 측면에서도 되게 뚜렷한데 이 부분은 되게 어렵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 다음에 공부를 또 열심히 해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구조를 더 명확히 알게 되면 더 이제 더 뚜렷한 해답을 가지고 발표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